월 110만 원 청소부 된장국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꿨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드나드는 그 화려한 공간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를 치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20살 청소부. 그 청년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이 혼자 끓인 된장국 냄새 하나가 그 호텔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텔 총지배인이 숨을 삼키던 그 순간 도대체 그 국 한 그릇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지훈의 인생은 그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따뜻하고 진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지훈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에 자리한 이 특급 호텔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늘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만찬장에는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정교하게 준비된 식탁보가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 일상처럼 오가는 곳. 하룻밤 숙박비가 평범한 사람의 한 달 월급에 맞먹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지훈은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호텔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파견직 청소 인력이었던 그는 화려한 호텔의 앞문이 아닌 항상 뒷문으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돌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통과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지배인도 레스토랑 매니저도 심지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에게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야, 거기 빨리 닦아. 왜 아직도 여기 안 끝났어? 지훈은 그 말들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지훈은 고아였습니다. 기억 속에 어머니의 얼굴은 없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규정상 만 16살이 되던 해 시설을 나와야 했습니다. 홀로 세상에 던져진 그날 지훈의 손에는 옷가지 몇 벌과 보육원에서 마지막으로 쥐어준 교통카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낮에는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택배 분류, 전단지 배포, 그리고 결국 자리 잡은 곳이 이 호텔의 청소 용역직이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며 하루 두 끼를 삼각김밥으로 채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런 지훈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래기 된장국. 지훈이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 잠깐이었지만 함께 살았던 할머니. 작고 구부정한 등으로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말라비틀어진 시래기를 무쇠 냄비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던 할머니의 뒷모습. 구수한 된장 냄새가 작은 방 안가득 차오르면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라.
배 따뜻해야 세상이 안 무섭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이 18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그냥 낡은 방 안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형편도 안 됐던 지훈은 그저 유골함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고시원 한켠에 작은 가스버너를 꺼내놓고 시래기를 불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혼자 끓이는 국, 혼자 먹는 밥.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해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바짝 긴장한 날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 H그룹의 창업주 겸 명예회장이 오랜만에 공식 만찬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재계에 돌고 있었기에 이 자리가 사실상 그의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총지배인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불러 모아 교육을 반복했습니다. 청소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만찬장이 위치한 4층 전체는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완벽하게 정돈돼야 했습니다. 지훈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4층 복도 끝 행사장과 연결된 직원 전용 통로 주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그날 점심을 거둬 건너뛴 상태였습니다. 오전 내내 호텔 전체 화장실 청소에 동원됐다가 잠깐 쉬는 사이 고시원에서 챙겨온 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 불려둔 시래기로 작은 냄비에 끓여온 된장국이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그 국을 말아먹는 것이 요즘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직원 통로 한켠 청소용품들이 쌓인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온 도시락에서 피어오른 김과 함께 구수하고 진한 된장 냄새가 복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시래기가 오래 우러난 깊고 묵직한 그 냄새. 어떤 향수보다도 어떤 고급 요리의 냄새보다도 사람의 코를 자극하는 그 특별한 냄새.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작은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H그룹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수행원들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코를 움직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 끝 쪼그려 앉아 도시락 뚜껑을 닫으려던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 처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행사 당일 직원 통로에서 개인 음식을 먹다 회장님 눈에 띈 것입니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거 시래기 된장국이냐?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굳어버린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끓였어? 또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지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곁에 서서 도시락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뚜껑을 다 닫지 못한 보온 도시락 안에 구수한 된장빛 국물에 시래기가 푹 잠겨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한 숟가락 먹은 뒤였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어봐도 되겠나?
그 말에 수행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우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신이 청소용품들 사이에 끼워 먹던 도시락국을 재벌 회장이 먹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이게 일반 된장이고 시래기도 그냥. 됐어. 숟가락만 하나 줘봐. 지우는 반자동으로 손을 움직여 예비로 챙겨온 작은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기엔 이제 미지근해진 국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똑같은 맛이야.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뭔가가 고였습니다. 여든이 넘은 대기업 회장이 청소부 청년의 도시락 된장국을 먹고 눈물이 맺힌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끓였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시래기는 이틀 전부터 불려서 된장은 직접 담근 거 쓰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집이 없어서 그냥 시판 된장 쓰고 시래기도 마트에서 샀습니다만 그래도 할머니 생각하면서 최대한 오래 끓이려고 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지훈입니다. 박지훈. 그날 이후 지훈의 이름은 그 호텔에서 낯선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은 만찬장으로 들어가기 전 수행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총지배인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용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제 그 청소부 청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총지배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지훈이라는 사람이 자기 호텔에서 일한다는 사실조차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파견직이었으니까요. 수십 명의 청소 인력 중 한 명. 하지만 그날로 지훈은 더 이상 수십 명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직접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박지훈 씨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잠깐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훈은 청소 카트 손잡이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귓속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내 소규모 응접실에 지훈과 명예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닌 파견 청소부 20살 청년. 구겨진 유니폼의 손등은 청소용품에 거칠어진.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그 국 진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맛이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 냄새 맡는 순간 확 돌아가더라고. 지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살아왔나? 지훈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였다는 것, 16에 혼자 나왔다는 것,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청소 일을 병행하며 산다는 것, 고시원 월세가 밀릴까봐 매달 손꼽아 계산한다는 것, 할머니가 알려준 된장국이 유일한 위안이라는 것.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도 호텔 동료도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끝까지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든. 어머니가 시래기 된장국 끓여주실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 맛을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어.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면 우리 그룹사나 호텔리어 교육 프로그램에 연결해 줄 수 있어.
정식 직원으로 시작해서 배우는 과정이야. 어렵겠지만 하고 싶다면. 지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80 넘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팼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어야 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H그룹 계열 호텔 서비스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정식 수습 직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교육을 받는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관광학과 출신이거나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지우는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울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서비스 동선, 테이블 매너, 식음료 기초, 고객 응대 언어. 처음에는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손님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순간 실수를 하는지, 뒤에서 보이는 호텔의 민낯이 어떤 것인지 이미 몸으로 익혀 있었습니다. 교육 중 한 강사가 물었습니다. 좋은 서비스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수강생들이 다양한 답을 내놨습니다. 세심함, 신속함, 미소, 전문성. 지우는 잠깐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손님이 이 공간에서 자기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강사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할머니가 항상 밥상 앞에 앉히며 건넸던 말 한마디. 배 따뜻해야 세상이 안 무섭다. 그 말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것,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그 감각을 일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룸서비스 담당이 됐을 때 그는 손님의 체류 이력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생일이 있는 손님에게는 메모 하나를 더 챙겼고 혼자 묵는 손님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302호 담당은 다르다고, 뭔가 더 따뜻하다고. 그해 연말, 지우는 수습 기간을 마치고 정직원으로 전환됐습니다. 발령장을 받는 날, 지우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한 봉지와 된장 한 통을 샀습니다. 이제는 고시원이 아닌 작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원룸이었습니다. 냄비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시래기가 뭉근하게 끓어오르고 된장이 풀리며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봐준 노인 생각도 났습니다. 새벽 5시에 불을 켜고 혼자 청소 카트를 밀던 그 복도도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보일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 한 그릇은 때로 그 존재를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함은 달라졌지만 그가 일하는 방식은 처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보였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냄비를 꺼냅니다.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고 불을 올립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를 때 지우는 생각합니다. 할머니,
저 이제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도 닿았으면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분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운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는 반드시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냄새처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